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의 연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관련 신고를 할 때 필요한 내용과 국민연금에 대해 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학습 목차는 첫 번째,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고 가입 대상은 누구인지. 두 번째, 사업장과 사업장 가입자 신고를 할 때 알아야 할 사항들. 세 번째는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동안 가입하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거나 없을 때는 연금을 지급받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혼자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들을 모든 국민이 연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런 국민연금의 가입은 누구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까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처럼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는 의무 가입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신고와 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의무 가입자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는데요.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지역 가입자는 그 의무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가입 의무는 없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임의 가입자와 60세 이후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은 국민연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들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다른 법이나 그 나라의 제도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호주의에 따라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국가의 연금 제도에 우리 국민의 가입이나 급여 혜택을 배제한다면 우리도 그 외국인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국가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정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불법 체류하는 경우, 또는 유학이나 종교 등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역시 제외됩니다. 또 외교관이나 영사관원처럼 다른 조약이나 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 중 가입하지 않도록 면제 협정만을 맺거나 면제뿐만 아니라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두 나라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연금 혜택을 보장하는 합산 협정을 맺기도 합니다. 이렇게 협정을 맺은 국가는 가입할 때나 연금을 지급할 때 사회보장 협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협정국에 대한 정보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이중가입을 면제받는 절차를 볼까요? 우리 근로자가 협정을 맺은 국가로 단기 파견되어 이중가입을 원치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국가의 기관에 제출합니다. 반대로 협정국의 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국가의 연금 가입증명서를 받아와서 우리 공단의 국제협력센터에 제출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자격관리부터 볼까요? 영업장이나 공장 등의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집이 지어져야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듯이 사업장 가입자를 신고하려면 사업장 가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장을 먼저 성립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때로 사업장을 신규로 성립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장의 명칭이나 주소 등 변경사항이 생기면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 관리 주체는 동일하지만 여러 지점들이 원거리에 있는 등의 이유로 관리가 불편하여 동일한 사업장을 본점, 지점 등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을 사업장 분리 적용이라고 합니다. 성립된 사업장이 추후에 휴폐업 등으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다면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장 탈퇴 후에 사업장 가입자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용자를 포함한 사업장 가입자 모두 상실 처리되고 이어서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 관리를 위한 신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신규 적용 시점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때입니다. 법인의 대표는 개인 사업주와 달리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 1명만 있는 법인 사업장도 사업장 적용 대상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당연 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를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도 사업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가입자 취득 신고서에 사업주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신고를 통해 사업장이 성립되면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업장 관리 번호라는 고유의 번호가 부여될 거예요. 향후 공단에 신고나 상담을 할 때 이 관리 번호를 알려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성립된 후에 명칭이나 주소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바뀔 수 있겠죠. 동일한 사업장의 세부 정보만 바뀐 것이므로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이 사업을 양수양도하면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서 변경 신고는 할 수는 없고요. 종전 사업장은 탈퇴 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적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은 계속 운영하지만 근로자가 퇴사하여 사업주만 남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최종 근로한 다음 날로 사업장도 탈퇴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도 사업장 가입자에서 상실되는데요. 근로자는 없지만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사업주는 다시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리 주체는 동일한 사업장이지만 규모가 커서 관리가 어렵거나 먼 거리에 지점이 있다면 사업장 분리 적용을 하여 본점과 지점별로 각각 국민연금 신고를 하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본점과 지점 간의 직원 이동이 있는 경우 두 개의 사업장인 경우는 각각 상실 신고서와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분리 적용 사업장으로 관리되는 경우 전입 사업장에서 전입 신고서만 제출하면 전출 사업장에서 자동 상실 처리가 됩니다. 개인 사업주도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업체별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다면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분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사업장 가입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가입 대상입니다. 18세 미만이지만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취득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본인이 희망한다면 재외 신청하거나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되지만 실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도 다음 4가지는 법에서 정한 가입 대상입니다. 대학 강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용자가 적용을 동의한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60시간 미만이지만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여 합산 60시간 이상이며 본인이 가입을 신청한 경우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라면 가입 대상입니다. 또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장 가입자로 취득해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도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4대 보험 공통신고 사항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지만 기관 고유의 변경 내용은 각각의 기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에서 상실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거나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 만 60세 도달, 사망한 경우 등이 있고, 또 사업장 근무 중이라도 60세가 되기 전에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상실됩니다. 법인 대표가 무보수로 변경되거나 공무원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가 되면 역시 제외됩니다. 공무원, 군인연금 등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퇴직 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한 경우라면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 공통으로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되고, 국민연금 제외 대상이라면 공단에서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겠죠?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 동안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전 후 휴가나 육아휴직 등 타기관에 신고되는 경우엔 증빙 자료 없이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예외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기간 평균 소득이 휴직 직전 기준 소득 월액의 50% 미만이어야만 납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후에 소득 자료를 확인하여 50% 이상이면 예외를 취소하고 보험료를 소급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개인 사업장 사용자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해외 파견 근로자 등은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기준소득 월액 결정입니다. 기준소득 월액이란 가입자의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이 기준소득 월액을 가지고 월 납부 보험료를 산정하고 향후 받을 연금액에 반영됩니다. 사용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농업, 임업, 어업소득을 더한 금액이며,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위 소득의 월평균 금액을 사업장에서 공단으로 신고하면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1,000원 미만을 절세한 금액이 기준소득 월액이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경되는데요. 2023년 7월부터는 상한액 590만 원과 하한액 37만 원이 적용됩니다. 기준소득 월액은 급여 변동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취득 시, 가입 기간 중 정기 결정 시, 특례 신청 시 결정되어 다음 결정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입사나 복직으로 납부 재개를 할 경우에는 1년 동안 받기로 된 소득 총액을 365일로 나눈 다음 30일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가입 기간 중에는 전년도 발생한 소득을 그 기간의 총 근무일수 또는 사업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정기 결정을 하며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정기 결정 기준소득 월액은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했다면 과세 자료를 입수하여 공단에서 자동 결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국민연금에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장 사용자와 과세 자료가 없거나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사업장에 직접 전년도 소득 총액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는 가입 중에 소득 변경이 있더라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사후 정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고 경기 변동률이 커지면서 보험료 조정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득이 급격히 차이가 생길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일부 허용한 것이 기준소득월액 특례 제도입니다. 실제 소득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적용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월 1일 입사한 직원의 취득 시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1년간 발생할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4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7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한다면 기준소득월액 정기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전년도 근무한 기간, 즉 4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정기 결정한 연도의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소득 변동으로 8월에 특례 신청을 한 경우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이 있다면 신청월 다음 달인 9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특례 소득을 적용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 신청서는 4대 보험 공통서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작성하실 때 꼭 기억하실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 등의 동의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로 관련 입증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소득월액 특례 신청건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소득을 포함하여 사후 정산을 하며 추가로 고지되거나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입자를 신고하면 보험료가 부과될 텐데요. 보험료의 고지를 다루는 징수관리에 대해 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 9%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사용자가 4.5% 부담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4.5%의 본인 기여금은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모든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모두 합산해서 매월 사업장으로 고지를 합니다. 당월분 고지 금액은 매월 15일까지의 신고 내용을 가지고 산정됩니다.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 내역은 다음 달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자격 마감일 이후 신고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바뀐 금액으로 납부하고 싶다면 경정 고지 신청을 하여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는 매월 22일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을 합니다.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 자동이체도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지된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이 납부기한입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연체금이 부과되는데요. 최대 5%까지 연체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꼭 기한 내 납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에는 사업장 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직원들은 4대 사회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2023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이 260만 원 미만이고 근로자 본인의 재산은 6억 미만, 종합소득은 4,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중에서 최초로 국민연금 사업장에 가입한 사람이나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은 연금보험료의 80%입니다. 만일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가 18만 원이라면 14만 4천 원을 지원받아 3만 6천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18,000원씩만 부담하면 되니까 납부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겠죠. 지원 방법은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납기 내에 완납하지 않는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기간은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사업장에서 신고를 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공통신고 중에 가입자 취득 상실 신고가 있습니다. 취득 신고를 할 때는 취득일이 2일 이후라면 당월분을 납부할지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납부 희망, 미희망 여부를 체크하지 않으면 당월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실 신고할 때는 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기재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 총액과 산정 월수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상실 사유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상실 사유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가입자 취득, 상실 신고와 같은 4대 보험 공통신고 사항은 한 기관에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정신고 및 기관별 고유 업무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총액 신고, 납부 예외 재개 신고 등이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볼까요? 국가 책임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연금을 결정할 때는 과거 가입했던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에 맞추어 재평가하여 반영합니다. 이후 연금을 받는 동안은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데요. 2023년에는 5.1%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월 185만 원 이하의 연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급여 지급 전용 계좌인 안심통장을 이용하면 압류 명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어떤 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종연금, 그리고 한 번에 지급되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급여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에 대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고 수급 연령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60세부터 65세까지 다른데요. 올해 60세가 되는 63년생은 만 63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69년생부터는 65세 생일이 되었을 때입니다. 원래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 노령연금도 있습니다. 일찍 받는 만큼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없거나 근로와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사업소득 기준으로는 286만 1,091원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혼인기간 중에 기여를 인정하여 노령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도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이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연금이란 일정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에게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발생되면 장애가 있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해당 상병의 초진일이 만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 생일 전날까지 있어야 합니다. 초진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이력도 있어야 하죠. 또 증상이 고정된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의 장애 등급을 판단합니다. 심사를 통해
국민연금법상 장애 등급이 1에서 4급에 해당이 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족연금으로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가 부양하던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수급 요건도 충족하고 법에서 정한 유족도 있어야 지급이 되는데요. 수급 요건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했거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라면 사망 전 일정 기간의 가입기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정해지는데 그 중에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 외에는 일정 연령이나 장애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 반환 일시금은 재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드리는 급여입니다. 사유를 보면 첫 번째,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길 희망한다면 계속 가입해서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 반환 일시금을 받으면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 일시금 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가입자나 가입했던 자가 사망을 했을 때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면 남은 유족에게 반환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를 사유로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일시금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을 했는데 유족연금이나 반환 일시금을 받을 범위의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 사망 이후 남은 가족이 25세 이상의 자녀만 있는데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장제부조적 성격인 사망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한 번에 반환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 일시금은 지급 한도를 두어 반환 일시금보다 같거나 더 적게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배우자부터 사촌 이내 반계 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국민연금 제도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사업장 실무에서는 1명 이상 근로자가 있을 때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신규 적용한 뒤 내용 변경, 탈퇴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실무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자격관리 부분에서는 가입자의 취득, 내용 변경, 상실, 납부 예외, 기준소득 월의 결정의 기준들을 봤고요.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도 알아봤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과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도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업무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할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로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